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민주당 전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길게 이런저런 얘기 붙이면은 또 우리 네. 이경 대변인 뭐라 한마디 하실 것 같아서 뭘요? 지난번에는 내 곁에 있다고 얘 그 곁에 있대 말가지고 또 오늘은 또 꼬투리 안 잡히려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그날 내 이불킥 얼마나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재밌게, 아니, 보신 분들은 다 재밌다고 하셨어요. 아, 보신 네. 분들은 재밌었는데 내가 이불킥을 했죠. 네. 은근히 소심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참 또 당하는데. 네. 예. 자, 지난 일주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평소에 묻지 않은 근황을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조금 민망하길래 분위기를 좀 바꾼다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막 답답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답답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또. 이 조만간 뭐 이거 제대로 하나 터지겠다. 이제 이걸 이렇게 톡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넘어간다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하시죠. 네, 진짜 부끄러움은 정말 우리의 몫인가 봅니다. 정말로 네. 요즘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명태균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예. 산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명태균의 팩트,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 딱 이렇게 세 사람만 큰 골자로 팩트를 해놓고 그다음에 검찰은 어떤 수사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큰 골자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단독 기사가 몇 개씩 나오거든요. 요즘에 예전에 네이버나 이제 포탈에 네이버 취소 뭐 그냥 포탈에 단독을 검색하면 몇 개 안 걸렸는데 네. 지금은 명태균 단독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단독 걸고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서 뭐가 단독이냐 또 이런 기사를 또 냈더라고요. 아마도 이럴 때는 뭐 검찰에서 자기들 이제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면서 다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아니, 모르고 다 근데 단독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 같은 거 봐도 네. 내용 다 비슷해요. 아, 내용이 똑같아요. 정말 어떻게 네, 제목까지 아주 똑같더라고요. 조금씩 다른 게 겨우 한 2개 정도 있으려나? 그런데 죄다 단독을 붙였더라고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고 있는데 놀아나고 있는 지들만 모르는 거지 뭐. 국민들은 다 보고 아이고 놀아났구만 하는데 당사자들 기자들만 모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되게 얼마나 교묘하게 또 검찰이 지금 수사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도 내용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맞아요. 아주 교묘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검찰의 꼬리 자르기 작전, 명태균만 나쁜 놈, 단독 범행 몰아가는 검찰. 아니, 지금 내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나쁜 놈은 명태균이지, 아유, 우리 대통령 각하와 영부인께서는 인허선 타신 분이셔.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듯. 그렇죠. 이용당했다. 그러니까 명태균한테도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의 대선과는 전혀 거리도 가지도 않아요. 네. 명태균 선에서 아예 그 밑선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묘하게 하는구나. 뭐 하던 짓이지만 여전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 이 내용을 보니까 네. 여론조작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더라고요. 대선 여론조사 한 거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강혜균 씨가 말은 했기 때문에 그냥 파악하고 있다. 이런 그 정도, 정도만, 이 네. 정도 이거고요. 구속영장 청구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내용은 아예 없는 것으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영향 줄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창원지검장이 정유미 검사잖아요. 그쵸, 윤석열 라인이죠. 아유 윤석열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것이 윤석열 바라기? 예, 이런 분인가요? 윤석열의 옆에 서기 위해서 네. 절친의 뒤통수를 때린 사람이죠. 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윤석열이라고 해줬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자기 이름을 성열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대요. 성열?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서결이라고 계속 서결. 하고, 원래는 그 국어 발음은 서결이 맞죠. 서결이 그런데 맞죠. 성열이라고 부르길 좋아한다더라. 이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듣고 나서는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네. 서결이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올바른 국어 발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 한글말로 푸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뭘요? 석은 돌, 돌? 열은 십, 돌십이. 예, 욕 같죠? 돌심이요? 뭐 어떤 분이 혹시 선배 아니셨어요? 아니. 그래요? 저는 저기 SNS에 올라온 거 보고 아. 이게 뭐야 했는데 석, 돌, 열, 십 이렇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아유, 아무래도 본인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넘어가시죠. 네, 자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참 윤석열은 아마 꿈자리가 되게 뒤숭숭할 거예요. MBC 쪽에서는 계속해서 명태균과 윤석열이 연관성이 있다 이런 그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MBC뿐만 아니고요. JTBC도 매우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예전부터 이제 동아는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일보도 갑자기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잠자리가 그럴까? 술 먹고 잘 주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또 의외로 또 네, 그런 면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네, 팩트 위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네. 지금 2025년도 5월달 윤석열 5월 9일 5월달이죠. 그러니까 네. 10일이면 대통령인데 그 전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죠. 당선인 신분일 때 우리 이미 영상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막 당에서 말이 많네 막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합니까?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나온 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다음의 흐름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언론의 흐름을 팩트만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사건에 그러니까 공천의 윤석열이나 김건희 씨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줬다라는 그 팩트만 한번 흘러가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걸 끝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강희기 씨한테 바로 같은 날 전화를 합니다. 네. 시간상으로 보면은 같은 날에 그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윤상현은 끝났어.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공강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때 윤한홍이가 뭐 대통령 이름 팔아가 권성동이가 막 뭐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중략이 돼요. 뭐 사모하고 전화해서 내가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윤한홍이는 끝났어. 이것이 그 다음 나오는 대사입니다. 네. 네, 이것은 처음에는 대통령과 통화, 두 번째는 이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고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에 김혜경 씨한테 이제 막 자랑 자랑 막 예. 하는 그런 통화인 내가 거죠.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어. 이거 네. 윤한홍이하고 또 그쪽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데 내가 끝장내버린 거 아니야? 얘들 끝났어 이제. 그렇죠. 대체 근데 내용 그렇죠. 처음엔 윤한홍이가 끝났어라고 했을 때 정치 생명이 끝났나 그랬더니 공관위원장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김영선 의원이죠. 김영선은 공천 내가 했어. 윤한홍 공관위원장이 뭐해? 끝났어.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김영선 의원 전략공천 주겠다 이 말을 명태균이 국힘 한 지도부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이 얘기 네.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기 실제로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혹은 김건희를 쥐락펴락 주물럭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는데 김영선의 공천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윤석열이 직접 공간이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예요. 공천에 개입을 해서 공천을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절대로 이거 관련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위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실형을 받았잖아.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 돌렸다고 그럼요. 그게 공천 개입이다라고 네. 해서 근데 이건 대놓고 실형을 했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이건 대놓고 했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대놓고 했다. 네, 그런데 정말 검찰은 여기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의사도 없는 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지도부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거를 기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확인한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검찰이 이미 카카오톡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따옴표로 뭐라고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 김영선은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검찰이 명태균 씨 핸드폰으로부터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이것이 있다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대통령이 전화 왔었다. 전략권적 주기로 했다. 이게 그냥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 이건 말 그대로 빼박인데. 네, 이날이 다 같은 날이에요 지금. 김영선이 뭐 경천 주라고 해. 당의 말이 맞네. 같은 아하. 날 쭉 같은 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쭉 이어서 보니까 한쪽에서는 전화를 하고 한쪽에서는 야 전화 왔어라고 하고 그쵸. 또 한쪽에서는 전화 왔으니까 알아서 기셔라고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명태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연락을 그 전부터 실은 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공천 주라 메시지 보내고 김건희한테도 메시지 보내고 한 5개월 정도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네. 그러다가 당일날 5월 9일이죠. 대통령 전화를 받고 공천 고맙다 인사하고 강혜균 씨한테 전화해서 자랑질을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죠. 네. 근데 이것을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은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네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것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역 사무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 씨가 지역 사무소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해서 22년도 5월 9일 날 이 대통령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핸드폰이 아니고요. 네. 야, 근데 여기를 유추해 본다면 명태균 씨는 그 메시지를 따로 저장해 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카톡을 이렇게 다루는 게 바로 되는 건지 그건 그 절차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포렌식을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을 해서 카카오톡을 받은 것을 네, 이렇게 대통령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 문자 보낸 것도 복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PC 버전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과거 그 톡 서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네. 톡 서랍 거기를 하면은 복원이 돼요. 톡 서랍까지 지워야지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톡 서랍을 안 지우고 그냥 창만 없앴다가 멀쩡히 복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그러다가 보면은 복원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엉키는 경우도 약간씩 에러가 있기 때문에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 톡 서랍인가 그거를 잘 열면은 나오긴 나와.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당선인한테 전화 받기 전에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카톡을 계속 보냅니다. 네.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 꼭 좀 부탁한다. 여러 차례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실한 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을 줬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명 씨가 네. 그 중앙일보인가요 인터뷰에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됐다는 사실을 원래 10일 날 알아야 돼요. 10일 날 그렇죠, 공천 그렇죠. 발표했으니까. 예. 그런데 9일에 알았다라고 이미 하루 인터뷰한 전날 바가 이미.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와 연결돼서 이 정보를 미리 본인이 알게 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루 전날 알게 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정황 증거까지 다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럼요. 뭐 돈을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라는 메시지도 있고 명태균 씨가 자랑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천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공천이 주어졌다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고 그랬으면 사실 삼박자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입으로 떠드는 것 하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정황 증거까지 다 있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 검찰이 수사를 또 안 하는 점이 이상한 게 지금 우리는 22년도 5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언론에서 22년도 2월 달에 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이미 보도된 거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실 거예요. 내용 딱 들으시면 아실 건데 뭐 김해로 경선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 얘기하니까 예. 아 단수 공선이 그럼 좋지요라고 김건희 그. 씨가 대답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22년도 5월 9일 날이고 네. 이미 그 전에 2월 달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한테 공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럼 단수 공선 좋지요라는 얘기를 이미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 대목이 딱 그 대목인 거. 네. 대목이죠. 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창원지검에서 하드디스크 명태균의 하드디스크 포렌식을 해서 우리 김영선 잘 부탁한다라는 윤석열의 카톡 메시지. 그것도 여러 차례 보냈네요. 네. 자, 그리고 보면은 공천됐다라는 것을 이미 하루 전날 알았다. 자, 이거는 명태균 씨가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9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고, 그 와중에서 김해로 옮겨 경선하면은 이길 방법이 없다. 뭐, 그러니까 단수를 요구를 했는데, 단수는 안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했었다라는 예, 텔레그램 메시지 얘기도 여기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천 관련돼서 당선인 신분일 때, 네. 이 내용이 이미 김건희 씨하고 수차례 그리고 윤석열 그때 당선인 신분하고도 수차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실제적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팩트를 저희가 시간 나열상으로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실 대통령 권한이 제일 셀 때, 힘이 제일 셀 때가 언제냐? 바로 당선 직후죠. 당선 직후잖아요. 그럼요. 내일 대통령이야. 오늘 당선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죠. 제일 세다 그래. 누구 말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인수위 때가 제일 힘 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수위도 아니 그냥 선거 끝나고 개표하면 무조건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때부터 무조건 이제, 센 예, 거죠. 말이 이제 진짜 새 대통령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당연하죠. 예. 아직까지 취임을 안 하기는 했으나 새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일 힘이 셀 때죠. 그러니까 그때 공천 개입을 했다면 사실 뭐 글쎄 아무도 꼼짝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그때든 대통령이 되든 공천 개입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안 되는 것인데 때죠. 공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 신분이었어. 5월 10일 날이 대통령, 5월 9일은 당선인 신분이었잖아.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판례도 나왔지만 이미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첫째, 전 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째,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니냐? 네. 공무원이에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 얘기가 나와요. 네네. 헌법에 나오기 때문에 헌법에서 당선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뭐를 해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미리 임명할 수 있죠. 장관도 미리 임명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공무원이 아닌데 장관을 지명을 할 수 있나요? 예, 아직까지 대통령이 되진 않았으나 그렇죠. 예, 공무원 신분인 거는 헌법기관인 건 명백해. 아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검찰, 검사라는 말이 두세 번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판에 대통령 당선인은 아예 조항 자체가 따로 있으면서 당선인의 권한이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설령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는 기수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수 시점이요? 예,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 완성되는 시점, 그 시점부터 이제 그 공소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네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나 뭐 국힘당 같은 경우는 5월 9일은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천장은 언제 갔습니까? 자, 공천 발표는 5월 10일 날 냈고요. 공천장은 그 다음 날 갔어요.
아, 우리 법 얘기를 뭐 이렇게, 이거 당연히 진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고, 그렇죠.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면 특검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검찰은 이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이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탄핵 대상이에요, 이거. 이거 탄핵 대상이에요, 진짜. 당연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느냐. 학설이 좀 갈리긴 하지만 된다라고 보는 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뭐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정도면 사실상 실질적인 힘이 가장 셀 때라면 그 당시 저지르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아, 윤석열이 우선 그러니까 하야는 안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탄핵시켜야 된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22년 5월 9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2022년 5월 9일 네, 김건희 거만 2월 달인 거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는 전부 다 5월 9일 날 그 같은 날입니다. 야, 참. 아, 짜증이 확 치밀어 오릅니다. 네. 예. 조금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타임라인이 나온 게 있죠? 타임라인 네, 한번 볼까요? 타임라인은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타임라인이 하나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 씨가 7월 24일 날 명태균이 막 그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해요. 7월 24일입니다. 네. 그때 이제 김건희는 2월 달에 명태균과 9차례 정도 공천 관련돼서 이제 단수 공천이 얘기를 했었고 네. 5월 달에는 윤석열이 등장해서 실제로 공천을 받았고 진짜 이제 공천을 받은 거잖아요. 네. 김영선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중간에 껴서 김건희가 도와줬고 윤석열을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7월 24일 날 그 안에 김영선이 마치 김건희를 팔고 다닌 듯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아,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근데 예. 명태균이 전화를 해서 김건희한테 전화하잖아. 김건희 팔고 다닌다고 당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뭐 쫄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오기는 해요. 예. 네. 쫄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군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김건희 씨가 이때 공천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뿐만 아니고 윤석열도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공천을 마찬가지고. 받았어요. 네. 공천을 받은 사람이 한 두세 달 있다가 이걸 팔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쫄아서 명태균한테 제 추측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명태균한테 뭐라고 했겠죠. 네. 명태균이 매우 화가 나서 김영선한테 뭐라고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날이 7월 24일입니다. 아마 그런 거겠지. 뭐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김건희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나 엄청 친해. 나 공천 이렇게 받았잖아. 내 공천도 걔가 준 거 아니야? 라고 뭐 한마디 할 수도 있었겠지.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건너 네. 김건희 뭐 귀에 들어간 거네. 네, 네, 예. 네. 김명신하고 헷갈릴 명태균 하면 명자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예. 하여튼 귀에 들어간 거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열 빡 받아가지고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야, 이 뭐야! 라고 한 거고 그쵸. 명태균은 더 열받아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라고 한 거다는 거죠. 그 전화가 공천받은 5월 10일 이후에 7월 24일 날 나 팔고 다니지 말아라고 한다. 김건희가. 야. 그 전화를 한 거고. 그럼 김건희 씨 아까 말씀 주셨던 타임라인을 지금 조금만 정리된 게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예, 그 타임라인 요거를 네, 네. 요거죠. 네,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야, 이게 2021년 6월 달에 처음 만난 거네요. 이때가 뭐 무슨 뭐 눈먼 장수인가? 예. 뭐 안진뱅이 무슨 뭐 주술사 이거 나왔던 때가 이때였었죠. 예. 뭐 제가 여기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일 아, 얘기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아무튼 기대되는데요. 예, 이무렵의 네. 이무렵이 그 무렵이군요. 그리고 7월, 8월에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윤석열 측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도 네. 좀 하고 그리고 2022년 2월에 그때가 이제 김건희 씨가 등장. 김건희 씨가 등장해서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본격적으로 관여를 하는 때군요. 명태균이 9차례 김건희 씨한테 이제 아하. 텔레그램을 보냈다. 공천 달라고 이 메시지를 전송한 날이 그 이제 2월 달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월 9일, 그러니까 실제로 공천이 진행된 시점이고, 그리고
2022년 10월쯤에 예,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실 관계자가 명태균을 찾아와가지고 네. 야 네가 김건희 팔고 다닌다며 확 팔지 마. 이씨. 근데 그 안 10월 달은 대통령실이 이제 명태균한테 이제 경고를 준 거고 네. 그 중간에 7월 달엔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직접 명태균은 김영선한테 직접 경고를 준 날입니다. 야, 7월 달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여기에는 약간 7월 달 부분 2022년 네. 7월 달 부분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네. 2022년 7월 달이면은 기억나는 게 그 무렵에 윤석열 그때 얼굴 빨개져가지고 술 먹는다고 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사진 공개되는 그 시점이에요. 잠깐만요. 얼굴 빨개져서 사진이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최초로 공개된 그 시점. 아. 예, 그 직후일 거예요 아마. 7월 달이요. 그러니까 그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조금 있다가 네. 얼굴 최초 얼굴 빨개진 사진이요. 아이고야. 그 대통령실은 용산 그 국방부에 마련해 놓고 네. 아직 관전은 안 들어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면서 네. 아크로비스타 근처 이 버지니아인가 거기서 술을 마셨죠. 그건 버지니아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먹기 전에 그 앞서서 전작이 있었고 그 전작에서 만났던 사람이 정상면 전 총장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아, 버지니아도 언론에 나왔나요? 네, 버지니아는 그래요? 나오죠. 네. 별게 다 나왔네요. 아니 그 봤어 버지니아. 아니 그 버지니아에서 아, 진짜. 나도 술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얻어먹었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가 누구죠? 예, 윤씨 아저씨한테. 아, 진짜요? 옛날에. 옛날에 법조 옛날에. 출입하실 때 예, 검사 윤씨 아저씨요? 그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그 중앙지검 특수부장 할 때 했을 거야. 아, 그때 또 버지니아에서 술을 얻어 드셨군요. 자주 가요 거기.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보면은 타임라인까지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공개된 거고요. 네. 이렇게 팩트 위주로 쭉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지금 현재 여기를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 선은 절대로 선도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뉴스타파 보도 중에 보니까 윤석열 취임 이후에도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계속 만났고 열차에서 비밀 회동했다 뭐 이런 얘기도 봉화마을 가는 열차에서 비밀 회동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신 거죠?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선 전후로 네. 그 취임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전후로 네. 만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5월, 6월, 7월 그 무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고 7월 달에 이제 경고를 받은 건데 이때는 지금 뭐 아무튼 KTX 대통령만 탈 수 있는 그런 KTX에 전용 김영선, 열차. 그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비밀리에 회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나왔었죠. 네, 대통령 전용 열차가 사실은 더 가장 은밀하대요. 진짜 그 경호원들만 입을 다물면은 가장 비밀이 안 새는 곳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당선 직후에는 그냥 뭐 연락하지 않았다. 근데 네. 이미 연락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 도와준 사람 뭐 고맙다고 인사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6월 달에요. 당선 이후에요. 5월 10일 당선 그 대통령이 지금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6월 22일 날 대통령 전용 KTX 칸을 같이 탔다는 거예요. 딱 그 무렵이 다 이제 거짓말이죠.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고 난 직후거든요. 그 무렵에 맞춰가지고 아마 그때쯤에 이제 그 김영선 의원도 이제 정식 국회의원이 된 거죠. 딱 그 그렇죠. 무렵이네요. 네. 근데 이때 그냥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이때 그 유명한 세비반땅 세비반띵.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전용 열차, 전용 KTX 열차 안에서 그것도 김건희 씨가 세비 반띵 하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건 셋이 얘기 나누는 얘기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강혜경 씨가 명태균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걸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아하. 라고 얘기하면서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네, 아시죠? 네, 라고 아. 얘기하면서 명 선생님과 황금희,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막내딸입니다. 예. 막내 아이
황금이가 막내 아이죠. 딸인지는 네, 딸이에요. 막내딸 예. 맞나요? 네, 막내 아이. 평생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김영선한테 김건희가 얘기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또 자랑을 한 겁니다. 자랑을 하죠. 그것도 여러 차례. 네. 네. 뿐만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화를 내면서 딸 얘기, 황금이 얘기를 또 한번 거론하기도 하죠. 맞아요. 좀 여러 좀 그러니까 이 부분만 봐도 공천의 대가가 주어졌다. 그럼요. 예. 지금 이것만 봐도 아니 이게 그러면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한 거를 분명히 강혜경 씨는 그 음성 파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검찰이 왜 이걸 건들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여론 조작 이런 걸 막 해가지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고 김영선 공천을 받았으니까 세비 반띵해라. 이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이래 되게 유치한 게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싫은 거야. 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비를 반띵해라. 그러니까 세비 반띵해야 되는 건 우리 이미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아실 테지만 그래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세비 반띵은 김영선이 공천을 윤석열과 김건희가 준 건데 그 사람들은 명태균한테 빚이 있었죠. 본인들이 대선 때 81번 그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그 돈을 주는 대신 안 주고 공천을 준 거고 그리고 KTX에서 셋이 이거 뭐 만나가지고 삼강구역도 아니고 뭐야? KTX에서 셋이 만나서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너 공천 어떻게 받은지 알지? 명태균한테 그러니까 네 세비 반띵을 해줘.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아까 저기 잠시 좀 여담인데요. 아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태균이가 안전뱅이 주술사 얘기를 했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뭐 근데 재밌는 얘기 예,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태균은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말한 거를 제가 엊그저께 봤어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냥 봤다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 파일 중에 그 네네네. 대목이 나옵니다. 네네. 다들 그냥 넘어갔는데 네. 아 이거구나 이게 안전뱅이 주술사란 말이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였어요? 자 거기 보면은 안전뱅이란 말이 등장 한번 하죠. 명태균 네, 네. 씨가 네. 그 김건희를 거론하면서 안전뱅이 어쩌고 하는 얘기 한번 해요. 네. 그러면서 안전뱅이 눈 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주술사가 아니고 눈 밝은 사람이요. 근데 눈 밝은 사람이란 말이 어디서 혹시 쓰시는지 아세요? 눈 밝은 사람? 네, 사실은 불교에서 저기 선지식,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 얻으신 그 큰 스님들을 눈 밝은 분들이라고 그래요. 저도 눈이 좀 밝고 싶네요. 네. 근데 이게 무속으로 살짝 넘어오면서 아, 예, 그 신을 받은 분들 아. 그런 사람들을 눈 밝은 사람이라고 또 호칭을 합니다. 불교에서 넘어온 표현이죠. 그러니까 안전뱅이 눈 밝은 사람이란 말은 안전뱅이 주술사란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안진백이 주술사가 더 낫겠네요. 눈 밝은 사람은 그 무속 쪽에서는 신 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럼 김건희 씨를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술사라는 표현은 안 했으나 유사한 표현을 한 건 눈 밝은 사람. 예, 눈 밝은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 표현도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김건희 씨가 그쪽으로 관련이 있는지 서로 그렇게 또 첫인상이 자. 좋았다니까 뭐 할 말은 없네요. 아무튼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김영선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팩트 그리고 그 추측 분야도 음성 파일이 있는 것들만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파일은 강혜경 씨 혼자 떠든 음성 파일이 아니고 명태균 씨가 말한 음성 파일입니다. 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은 영 수사하는 방향이 이상해요. 명태균이 나쁜 놈이지. 아유,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이야. 이용을 당했을 뿐이야. 그렇죠. 라는 식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제목을 보면은 제목은 별로예요. 명태균 무슨 뭐 친분 과시했다 이것만 네. 나오는데 저건 우선은 그 밑에 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 이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심지어 MBN까지 줄줄줄줄 단독을 달았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뭐였느냐? 명태균 구속영장을 거론을 하면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해서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 야, 그래서 김영선과 대통령 부부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돈을 받아 챙겼다. 이게 사건의 네. 본질이다. 오, 자, 그러니까 지방의원들, 지방의 예비 후보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네. 윤석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네요. 김건희도 그러니까 사라지고. 아예 사라지고 이건 뭐냐면 명태균 자체가 당시 이제 이준석 그때 당시 네. 대표였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자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았던 것들이 두 번 있잖아요. 그 이제 후보로 나가려는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씩 네. 2억 4천만 원 받은 게 있고, 그리고 그 김영선 씨한테 16회, 원래는 뭐 25회에 걸쳐서 네. 받은 세비 반띵. 25회, 원래는 25회에 9천여만 원인데 네.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16회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16회에 7,600만 원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홉 달 또 사라졌네. 그건 왜 사라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25회 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됐다. 그러나 뭐 구속영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나머지 사라진 것은 강혜경 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지금 구속영장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것은 명태균 씨가 친분을 과시하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의 정치활동까지를 하면서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 적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게 뭐냐면 모든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 주범은 다 명태균이고, 김영선도 그리고 그 지방 후보, 지방의회 후보들도 사실은 피해자일 뿐이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것을 실행한 것은 명태균이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상한 건 이제 김영선은 그럼 왜 그랬느냐. 네. 그 미스 공천을 명태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이거는 검찰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딱 그거네요. 그 친분을 과시했을 뿐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검찰이 그러면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무슨 질문을 했는지 보면은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았을 당시에 당대표가 누구였느냐. 이준석이었죠?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그 다음에 22년도 보궐선거 말고요. 24년도 총선 때 그러면 전체 또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한동훈이잖아요. 네. 이 관계성을 물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밑에 지역 후보들이 공천받는 것은 명태균 선에서 컨트롤이 됐지만 국회의원은 명태균 선에서 공천까지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했던 5월 9일 날 팩트 그리고 22년도 7월 달에 그 2월 달과 7월 달 김건희와 연관된 그 팩트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걸 하지 않고 그러면 관계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준석과의 관계, 결국엔 김종인과의 관계.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결국에 뒤집어 써야 되는 정말 책임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과 한동훈한테 책임을 더 넘기려고 한다. 지금 검찰은 판사는요 아시잖아요. 판결문을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내놓은 그 자료 내에서 판사는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검찰은 김영선이 공천받은 어떻게 공천받을 수 있었지? 라는 저희가 의문을 하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당대표, 그 다음 선거는 그 당시 또 당대표급 누구였느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윤석열과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뭐 이준석이 됐든 뭐 김종인이 됐든 또는 한동훈이 됐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다 분산시켜서 또 넘긴다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과 김건희만 아니면 됩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야, 정말 이렇게도 만들어내는군요.
그러니까 지난 한 석 달 정도죠.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공개되고 난 이후부터 한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전혀 안 해요. 항상 뒷북처럼 그러니까 이미 다 그 정리하고 난 곳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둥 이렇게 좀 뒷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거네, 열심히. 아, 근데 그게 이렇게 명확한 사실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딴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역시 윤석열 정권의 검찰답습니다. 야, 하기사 김학의 얼굴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 예, 아니라고 잡아뗄 수 있는 게 그게 검찰이었고요.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보세요. 그리고 다른 대통령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부인이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으면은 지금 뼈도 못 추렸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글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희한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 검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백 얘기하니까 김정숙 여사가 그때 저도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데 종편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대응했던 게 있는데 김정숙 여사 실제로는 홈쇼핑에서 옷을 사서 그거를 실제로 바느질해서 리폼해서 입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무슨 뭐 명품이 뭐니 색깔이 화려했거든요. 네. 막 이거 가지고 엄청 공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20만 원짜리 브로치를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네. 어거지를 써서 네, 몇천만 네. 원짜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홈쇼핑에서 그 약간 자켓 같은 뭐 이렇게 하느다란 거였는데 홈쇼핑에서 사갖고 그거를 스스로 바느질한 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막 싸잡아서 한 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들 참 그렇다. 근데 지금 검찰이나 그때 당시 지금 종편은 좀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 종편이나 검찰이나 지금 검찰이나 아, 그냥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윤석열 바라기. 근데 지금 어떻게 이 정도 지지율이 몰락하는데 아직까지도 꼴의 대통령이랍시고 검찰이 아직까지도 이런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몰락하는 그 순간에 검찰이 같이 몰락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이거 네. 참 답답합니다. 근데 네. 진짜 답답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이 와중에 이 아저씨 골프 치러 갔더라? 와, 이 골프를 어디를 치러 가느냐 했더니 여기 육사 골프장, 이게 태릉에 있는 게인데 이게 육사 골프장에 왔어요. 아, 진짜 그러면서 핑계가 좋아. 트럼프랑 라운딩 하려고 데뷔를 한 거래. 아니, 트럼프가 누가 만나라 준대? 윤석열 만나라 준대? 트럼프가 김정은은 만나도 윤석열은 안 만날 거예요, 아마. 너무 부끄러운 게요. 윤석열 먹는 기사 많이 나갔죠. 어디 가면 메뉴판 보는 거 나오죠. 아니 근데 고작해야 지금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못하고 SNS 글만 올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당선 축하 전화했다고 그렇죠. 그 통화했다고 기사가 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그 기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당한 것 같아요. 벤치 먹은 거지. 예. 근데 너무 부끄러웠던 거 대통령실에서 그럼 SNS에서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이거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저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가상 첫 바다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 당선, 오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올려놓고, 이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하고 골프 라운딩 한다고, 골프 연습한다는 이게 기사거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도 아니고, 골프 칠 거라고. 칠 거라고. 나 지금 연습해. 아, 진짜, 이거, 아우, 진짜 부끄럽죠. 이거는, 아, 예, 참, 예, 대한민국이 아이고. 이렇게 지금 국격이 후퇴를 했습니다. 서글프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 이게 분노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느냐 말고 앞서 좀 길게 얘기했던 팩트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검찰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특검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까요. 명태균 특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야 되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네. 해주실 거죠? 아, 네. 오늘 실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많이 안 좋았는데요. 예, 멀쩡한 역시 것만 뭐. 선배는 선배셔서 옆에서 다독이면서 해보자, 하자 그렇게 해서 어.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네.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오늘 주에 말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